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공동회의 개최에 관심을 보인 10개국 중 한 곳입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약 1만 2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원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을 받기 위해 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후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총리는 가스 가격 하락과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6월부터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5월분 전기요금부터 월 300단위와 500단위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100억 바트입니다. 지금은 두리안이 한창 수확되는 시기인데 시사켓 지방에서 생산되는 두리안의 맛과 품질이 뛰어나 비싸게 유통된다고 합니다. 시사켓산 두리안은 킬로그램당 150에서 180밭에 거래되는데 이 두리안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나이당 50만 밭의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태국 쌀 수출량이 200만 톤을 넘어 금액으로는 380억 바트였다고 합니다. 상무부는 올해 쌀 수출 목표를 750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잡고 있는데 주요 수출국으로는 이라크가 전체 수출량의 16.38%,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13.08%, 미국 8.62%, 남아공 8.24%, 세네갈 5.86%였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보관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만약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유출이 일어날 경우 100만에서 500만 바시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산 두리안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데 올해 약 70만 톤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과의 교역도 늘어나면서 중국과 국제항공 노선의 운항이 많은 국가로 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순으로 중국으로의 항공편 운항이 많았습니다. 방콕시는 호텔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이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격은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좋은 성격에 친절하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105바트로 호텔에 취업 시 유니폼이 지급되고 하루 400에서 800바트의 임금과 함께 팁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무안과 수원나품 우따빠오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촌부리 지방당국은 철도 건설로 토지 수용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암나쩌른 지방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대리투표를 위해 신분증을 빌려주면 현장에서 500밭, 투표 후 신분증을 돌려줄 때 500밭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과 선관위가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크란이 끝나면서 카오산로드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뜸한 상태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행객들은 도시보다는 바닷가를 선호하고 있어 노점이나 상점의 매출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숙박시설 운영자들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고는 있지만 대부분 하룻밤만 묵고 다른 지방으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올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4월에만 213만 715명의 외국인이 입국했으며 1월부터 4월 말까지 누적 외국인 입국자 수는 859만 6,452명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쓴 돈은 총 3,533억 3,100만 바트였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 베트남과 한국 순이었습니다. 중국 MG자동차는 촌부리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5라이의 면적의 배터리 모듈 부품 개발, 배터리 생산 공장, 컨테이너 야적장과 물류 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설은 3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공사비로 5억 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완납품 공항의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충분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카운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체크인 카운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완납품공항을 이용했던 승객 중 한 명은 체크인 카운터부터 보안 검색대,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 비행기 탑승까지 장장 7시간이나 기다렸다는 주장도 SNS에 올라왔었습니다. 공항 당국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셀프 체크인 기기와 자동 수화물 적재기의 가동을 5월부터 실시하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 5시간 전에 짐을 미리 실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탈룽 무앙 지역의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소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는데 추돌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17세의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17세 소녀가 운전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부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돈타니 무앙 지역에서는 경찰 오토바이를 훔친 26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남성은 주차된 순찰용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 반둥 지역에 버렸는데 뒤쫓아온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어제 파타야 경찰이 파타야 시내 한 호텔 내에 몰래 운영되는 도박장을 급습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도인 관광객 등 94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이민국으로 넘겼으며 관광객들은 비자 취소 후 추방되어 전원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살인 혐의로 수배된 34세 남성을 송클라 하자이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17세였던 지난 2006년 공범들과 함께 나쿤 시탄마락, 무앙 지역의 도로에서 다른 소년을 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났었습니다. 3명의 공범들은 재판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했지만 오늘 검거된 남성은 17년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의 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선거 전인 4일까지 전국의 투표소로 투표지가 운송될 예정인데 목적지까지 경찰관들이 호위하고 보관소에는 경찰의 경비와 함께 CCTV 감시 장비가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로맨스 스캠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21세 여성을 나콘사원 무앙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의 사진을 도용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든 뒤 외국인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냈는데 관세를 대신 내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698만 4천 밭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수사국은 불법 온라인 복권을 운영한 여성을 촌부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SNS에 1부터 100까지 숫자 중 2자릿수를 맞추면 당첨금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8개월간 운영했는데 한 달에 약 2만 5천에서 3만 5천 밭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깜팽팻고 산피 나콘 지역에서 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31세 여성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비키니를 입고 장사를 하고 있다며 SNS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성은 모친의 장사를 돕기 위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던 중 며칠 전 비키니를 입고 두리안을 팔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도 비키니를 입고 장사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두리안은 한철이지만 국수는 언제든 먹을 수 있다. 두리안은 지겹다라는 댓글과 함께 국수 가게를 방문하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면서 반나절도 안 되어 재료가 바닥난다고 여성은 덧붙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